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차 방정식의 근각의소의 관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근각의소의 관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도 간단히 공부를 했어요. 여기에 조금 확장된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차 방정식에 A 이렇게 2차 방정식이 있어요. 우리가 얘를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얘를 이렇게 보통 쓰잖아요. 그러면 인수분해가 됐든 근의 공식이 됐든 두 가지로 풀 수 있다고 했잖아. 만약에 얘를 인수분해라고 한다면 x 마이너스 알파, 자 x 마이너스 베타는 0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얘를 전개를 해볼게요. 전개를 하면 자 x 제곱 빼기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더하기 알파 베타는 0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x의 개수가 알파 플러스 베타 합의 형태를 띠잖아요. 근데 마이너스가 있어. 그래서 마이너스 합이 되는 거고요. 상수 부분을 봤더니 알파 베타로 표현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부분이 곱으로 표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지 않고 얘를 조금 더 쉽게 여기서 바로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지. A를 뺐어요. 얘도 A를 이제 포함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AX 제곱 빼기 A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A 알파 베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플러스 B가 되는 거고 이 부분이 플러스 C가 되는 거예요. 원래 식으로 보자면. 됐나요?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로 계산을 해보니까 봐봐. 마이너스 A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B인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알파 플러스 베타 는으로 만들면 자, 이 부분이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잖아. 그치? 그래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A 알파 베타를 했더니 C가 나왔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알파 베타가 뭐가 되는 거예요? A분의 C가 됐죠? 그래서 곱이 두근의 곱이 A분의 C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훨씬 문제를 빨리 풀 수 있기 때문에 항상 2차식의 개수 이거 분의 이거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이거 분의 이거는 플러스 자 요렇게 아예 지금 여기 부분 있죠. 자 선생님이 표현한 이 부분까지 이 부분을 여러분이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맨날 눈으로만 하지 말고. 그냥 지금 순간에는 공식을 배웠으니까 눈으로만 하지 말고 요거 한 번 있잖아. 얘들아 니네가 이거 한 번을 쓰고 안 쓰고가 고3 때까지 이 공식을 갖고 가느냐 안 갖고 가느냐가 결정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선생님이 쓰는 모든 이런 이런 것들 있죠. 마이너스 플러스 쓰는 거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그대로 좀 따라 해 주시기 바래요. 안 따라하고 저 공식이 생각이 안 났어요. 막 머릿속으로 뿔막 막 고민하고 참 그런 거 보고 있으면 선생님 굉장히 좀 답답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고민한다고 해서 떠오르지 않고 그 다음에 시간이 단축되지도 않아요. 시간이 단축되지도 않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책을 읽으면서 얘들아 되게 좋은 글귀를 봤어. 인내가 있는 자유가 진정한 자유가 된대. 인내가 있는 자유가 진정한 자유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수학을 빨리 풀고 싶으면 인내를 해야 돼. 그만큼 많이 적어보고 그게 누적이 돼서 짧아지고 암산이 되고 하는 거거든요. 꼭 이런 거 하나하나 여러분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밑에 부분에는 근의 공식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근의 공식을 가지고 더하고 곱하고를 해봤단 말이야. 이렇게 해도 돼요. 증명을 할 때는. 근데 이제 문제를 풀 때는 이런 과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바로바로 여기 바로 적용시켜서 꼭 해주셔야 돼요. 이걸 근의 공식을 구한 다음에 계산을 하고 있다? 그건 공부를 잘못한 거야. 알았지? 그래서 요건 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근의 차를 구하라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이것도. 이거를 공식으로 외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기본 공식도 우리가 잘 까먹는 와중에 이런 공식까지 외우지 않아. 근데 이 공식은 그럼 어떻게 하나요, 선생님? 하면 우리는 앞에서 그걸 배웠잖아요.
그거요. 그 뭐죠? 다항식의 변형을 배웠기 때문에 자, 이 공식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을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얘도 봐봐. a제곱 b제곱 있고 a제곱 b제곱 있어. 그러면 여기에는 마이너스 2알파 베타가 있어야 되고요. 플러스 완전 제곱식에는 더하기 2알파 베타가 필요하다고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플러스 2알파 베타가 마이너스가 되려면 여기에 마이너스 4알파 베타가 오면 되죠. 그지? 그래서 우리는 이 공식을 가지고 그냥 앞에서 구한 거를 여기에서 구한 거를 이렇게 대입해 주시면 된단 말이에요. 알았죠? 대입을 해서 그냥 계산을 하면 돼요. 여기까지 뭐 외우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게 완벽하다면 외워서 하면 조금 더 빠르겠죠. 근데 저는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수를 근으로 한다 했어요. 자, 두 수를 근으로 한다. 여기서 얘들아 근을 우리는 항상 알파, 베타 이런 식으로 주잖아요. 근으로 하는 방정식 하면 무조건 인수분해. 사실은 얘가 제일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자, 두 근이 되면 이렇게 인수분해로 나타낼 수가 있어. 근데 여기는 이제 개수가 1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개수가 1이 아닌 경우에는 A의 x-알파, x-베타는 0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다른 내용들이 도출이 되는 거야. 그래서 조금 아까도 제가 얘를 정리했지만 얘를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개수가 1일 때예요. 개수가 1일 때면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도 이거 이렇게 배웠어. 자, 마이너스 합 x 플러스 곱은 0이라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이거는 외우고 있어야겠죠? 왜냐면 얘를 매번 전개하지 않을 거니까. 당연히 좀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제곱이죠. 얘들아 2차 방정식 써보세요 하면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 쓰세요 하면 얘가 먼저 나와야 하고요. 응? 얘가 나와야 되고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 합과 곱을 이용해야 돼 하면 이 문장이 딱 나와야 됩니다. 알겠죠?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아까 설명한 것처럼 2차식의 인수분해 개수가 A라면 앞에 A라고 주고 인수분해 형태로 나타낸다. 자, 이건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의 켤레 근도 우리가 앞에 시간에 공부했어요. 왜냐면 우리가 근을 구할 때 유리수, 무리수, 실수여도 얘들아 우리는 근의 공식에 의해서 계산을 한다고 했잖아요. 일반 근의 공식을 써보면 뿔마 루트 이렇게 된다 그랬죠. 여기 뿔마가 이 부분을 뿔마니까요. 그쵸? 그래서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 그래서 켤레 복소수 이런 것을 우리는 켤레 근이라고 표현한다 라고 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루트가 나오는 경우에는 플러스가 근이면 루트가 나오는 경우에 플러스가 근이면 마이너스도 항상 근이어야 되고 허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플러스가 근이면 마이너스도 무조건 근으로 따라 나와야 된다. 알겠습니까? 자, 뒤에서 해볼게요. 9번 볼게요. 9번. 9번은 여기서 지금 2차 방정식 줬고요. 다항식을 계산하라고 되어 있는 거니까 여기다 여러분들이 시작을 하고 풀면 되겠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다? 알파 플러스 베타 뭐 하라 그랬어? 요거 한번 꼭 써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2가 되는 거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분의 1. 자, 처음에만 써보는 거야. 익숙해지면 안 해도 돼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1번부터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1번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 방금도 했습니다. 얘를 바로 완전 제곱식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하고 자, 여기는 마이너스 2알파 베타 여기는 플러스 2알파 베타니까 뒤에 뭐 와야 돼? 마이너스 4알파 베타가 와야 식이 완성이 되는 거지. 이 상태에서 그대로 계산만 해주면 되는 거죠.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예요? 2니까 2의 제곱 4 빼기 4에 자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됐지 그치? 그래서 4 더하기 2 얼마예요? 자 6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2번 볼까요?
2번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완전 세제곱 공식을 이용해도 되고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해도 됩니다. 일단 저는 완전 세제곱으로 한번 해볼게요. 완전 세제곱은 이렇게 가로의 세제곱이 완전 세제곱이죠. 자, 얘를 그대로 전개하라고 했어.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 3알파 베타의 알파 플러스 베타. 자, 제일 1단원에서 배운 거. 아직도 모르시면 안 됩니다. 막 헷갈려 해도 안 돼. 알겠죠? 완전 세제곱 계산을 했습니다. 이래 놓고 내가 알고 있는 식을 그대로 집어넣는 거야.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예요? 2. 2의 세제곱. 여기서 자리에다가 8. 얘를 뭔가 여기서 옮기려고도 하지 마. 그리고 내가 구하려고 하는 게 여기서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을 구하려고 했고요. 자, 3알파. 여기 곱하기지. 지금 곱하기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예요? 자, 곱하기 2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그냥 계산만 하면 되겠지. 얘 이렇게 지워지고. 그죠? 그러면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 내가 구하고 싶은 값은 자 8이고 여기 계산하면 마이너스 3 남죠? 넘어오니까 플러스 3이 됐지? 그래서 답은 11 이렇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저는 헷갈리지 않게 하려고 여기 있는 그대로 여기까지 써놓고 있잖아. 얘를 굳이 옮기지 않고 이 부분을 이렇게 옮겨서 가지고 오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데서도 실수 많이 해.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 놓고 실수요 하는 순간 그냥 그 문제는 틀리는 거야. 알겠죠? 저는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고 요렇게도 한단 말이야. 이런 것도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제가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알겠죠? 그게 다 누적이 되는 거고 선생님이 20년 넘게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많이 틀리는 부분이니까 계속 이렇게 쓰기도 이렇게 쓰는 거야. 그냥 막 쓰는 게 아니고. 응? 그래서 저를 믿고 좀 따라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번의 답은 11번이 돼요. 자, 이제 잔소리 그만하고 빨리빨리 풀어볼게요. 2번. 3번 풀어볼게요. 3번. 3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얘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전개할게요. 알파 빼기 1, 베타 빼기 1이 있어. 자, 그럼 얘는 알파, 베타 빼기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기 1. 자, 이 정도 전개 나와야 되고 그대로 넣으면 되겠지.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 더하기 1입니다. 그치? 그럼 여기가 계산이 얼마야?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2분의 3이요. 이렇게 바로 할 수 있어. 자, 4번도 볼게요. 4번 같은 경우에는 통분을 해야겠지. 그치? 자, 바로 통분할게. 여기서 베타 더하기 1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알파 자리에 베타 더하기 1 곱해줘야 되고요. 베타 자리에 알파 더하기 1이 곱해져야 통분이 됩니다. 얘도 전개죠. 알파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 가로 됐어요. 자, 그 다음 위에 것도 전개할게요. 위에 전개하면 여기 보면 알파 베타가 2번 들어오죠. 알파랑 베타가 2번 들어오니까 2알파 베타 그 다음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해주면 되지. 이런 데서 생략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집어 넣어 볼게요. 빼기 2분의 1 더하기 2 더하기 1이고 자 여기 알파 베타 부분에 빼기 2분의 1 넣으면 2 곱하기 빼기 2분의 1이고 더하기 2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계산만 하면 됩니다. 자 계산을 할 때 자 위에는 얼마?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자 3 빼기 2분의 1이니까 여기가 2분의 5 이렇게 되겠죠. 그쵸? 얘를 역수해주면 5분의 2 이렇게 5분의 2 이렇게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근각계수의 관계 여러분들 꼭 신경 써줘야 되고 여기서 하나 더 짚고 가자면 요 공식 알고 있으면 좀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 다음에 세제곱 나오면 우리는 선택을 할 건데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용할 때는 자 완전 세제곱 공식을 사용하자. 알았죠? 완전 세제곱 공식을 사용하자.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10번. 자, 여러분들 밑에 있는 문제 풀고 왔어야 돼. 아직도 강의만 휘리릭 보고 저 봤어요 하더라고요. 제발.
이렇게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1번 볼게. 자, 1번을 얘들아 두근이라고 이렇게 줬어. 그럼 아까 한 번 더 정리하면 X라는 애가 알파랑 베타였어요. 그러면 얘를 우리는 바로 인수분해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죠. 인수분해로 표현할 때 주의할 점 뭐야? 자, 여기 부호 반대예요. 자, 그러면 1번 바로 할 수 있어. x제곱 ax 플러스 b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쵸? 그럼 얘가 x 더하기 4 x 빼기 2 이렇게 부호를 반대로 넣어야 합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 그러면 얘를 정리하는 거잖아. 정리해볼게. x제곱 플러스 2x 그 다음 얼마? 빼기 8은 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a가 얼마야? a가 2이고 b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8인 거야. 그치?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다시 넣어주는 거야. a가 2니까 여기 방정식에다 다시 넣어주면 2x제곱 자, 2개 더하면 빼기 6x 빼기 8은 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2로 약분해줘도 되고 2로 약분하지 않아도 되고 근데 눈에 보이니까 그냥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두근의 합을 구하랬거든. 그럼 여기서 바로 우리 두근의 합 얼마야? 얘가 마이너스 합이라고 했죠. 마이너스 합이니까 두근의 합 정답은 얼마가 되는 거야? 정답은 3이 되는 거지. 그래서 1번의 정답은 3이야. 1번의 정답은 3이야. 자, 근데 제가 여기서는 지금 처음이니까 인수분해로 표현하는 게 너무 중요해서 한번 체크를 한 거고요. 근데 바로 계산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봐봐. 여기서 얘가 개수가 지금 1인 거잖아. 그럼 여기서 있잖아. 두근의 합이 얼마라는 거 바로 알아야 돼. 마이너스 a라는 거 바로 알아야 돼. 그리고 여기서 두근의 합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2라는 거 바로 알아야 돼. 그래서 a가 2인 거죠. 자, 곱. 이거분의 이거죠, 그냥. 그래서 b예요. 여기서는 곱이 그대로 b야. 얘 두 개 곱 얼마예요? 자, 마이너스 8이죠. 그래서 b가 마이너스 8이라는 거 바로 알아야 돼. 자, 그 다음에 이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야. 이 문제에서도 두근의 합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 방정식의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a 플러스 b야. 요거분의 요거에 마이너스 달라 있어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 이렇게만 해놓고 a가 마이너스 2니까 a가 2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에 두근의 합 2하고 마이너스 8 더하니까 두근의 합 마이너스 6 해서 3 바로 계산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알겠어요? 자, 근데 지금 이게 더 기본이지. 이렇게 푸는 게 더 기본이고 얘를 알고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얘를 모르는 상태에서 얘를 그냥 근과 계수의 관계 공식만 푼다? 그럼 개념 없이 이거는 그냥 공식에 대입해서 푼 거야. 공식에 대입해서 푸는 거하고 개념의 흐름을 갖고 푸는 거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꼭 얘도 알고 넘어오셨으면 좋겠어요. 2번 볼게요. 얘는 바로 계산을 해볼까요? 자, 두근이 이렇게 주어져 있대.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라는 거, A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알파 베타가 B라는 거 확인했어.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정식이야. 자, 두 번째 방정식에서는 지금 요게 주어져 있죠? 그리고 두 근이, 이 형태가 두 근이래. 그러면 얘를 더한다는 얘기야. 이 근하고 이 근을 더해야 합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여기서 합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떨어지니까 a 더하기 1이 되겠죠. 여기서 a 더하기 1이 될 거고. 그치? 그 다음 곱. 알파 플러스 베타하고 곱하기 알파 베타를 했대요. 이렇게 곱했을 때 얼마 나와야 돼요? 2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은 실제 이 정도 문제는 푸는 거야. 1번은 사실 중3 때 했던 문제고요. 2번 문제 이렇게 변형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이거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볼 거야. 자, 그럼 얘를 앞에서 여기서 지금 계산해 놓은 거를 대입해 볼게. 알파 플러스 자리에다가 A 집어 넣을 거고 알파 베타 자리에다가 플러스 B 집어 넣을 거고 얘가 A 더하기 1이 됩니다. 그치? 그러면 A가 이렇게 지워져서 B가 1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자, B가 1인 거 확인할 수 있고 자, 두 번째 식에도 대입을 해보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A고
알파, 베타는 B였잖아. 자, 곱하기 B를 했더니 2가 나왔어. 근데 B가 1인 거 알았잖아? 그치? 따라서 A 값은 얼마라는 거? 2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 그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가 답을 계산할 수 있단 말이죠. 됐나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근각의소의 관계 공식도 알아야 되지만 자, 인수분해로 표현할 수 있는 거 꼭 체크하고 넘어올게요. 자, 11번입니다. 전 11번 풀 건데 여기서 이런 활용 문제 굉장히 내신에서도 잘 나옵니다. 자, 두근의 비가 2대 3이다 그랬어. 두근의 한 근은 봐봐. 알파 대 베타가 2대 3이야. 그래서 얘를 있잖아. 이 베타는 3알파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이렇게 계산하면 분수가 나오니까 좀 복잡해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렇게 표현하지 않고 이런 경우에는 그냥 두 근을 1번 같은 경우에는 두 근을 2K랑 3K요 이렇게 놓는 게 더 예뻐. 그러면 바로 얘는 2대 3의 비율을 갖는 거니까. 이렇게 B로 표현이 될 때는 알파, 베타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바로 KK 붙여서 하는 게 훨씬 더 편하다. 근데 여기 지금 K가 있으니까 제가 문자 한번 바꿔볼게요. 죄송해요. K가 있으니까 문자만 2알파, 3알파 이렇게 바꿔볼게. 그러니까 얘가 자체가 근인 거야. 자, 그러면 합 구해야 되죠. 여기서 합 마이너스 붙여서 자, K 빼기 1이 합인 거야. 그럼 두 근의 합 2알파 더하기 3알파. 그래서 얼마다? 자, 5알파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곱. 그래서 곱은 얼마? 그냥 K. 자, 곱 2알파 곱하기 3알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6알파 제곱 이렇게 돼요. 됐어요? 자, 우리는 K 값을 구할 거니까 여기에서 K를 해서 여기다 집어 넣어 볼게요. 됐나요? 자, K는 6알파 제곱. 여기다 넣어도 되고요, 여러분들. 아니면 여기서 우리 그냥 5K가 봐봐. 1번에서는 자, K가 얼마야? 5알파 더하기 1이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KK 그냥 같다라고 계산을 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 자, 6알파 제곱은 5알파 더하기 1이니까 6알파 제곱 5알파 빼기 1은 0이다. 이렇게 되겠지. 그치? 얘 인수분해 되니까 자 2, 3, 1, 1 이렇게 됐죠. 이렇게 하면 계산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다시. 그러니까 얼마야? 자 6하고 1이어야 되고요. 자 마이너스가 5 쪽에 있어야 되니까 여기에 마이너스를 줘야 돼. 그럼 이 인수분해가 6알파 더하기 1 알파 빼기 1은 0으로 인수분해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알파 값이 몇 개가 나와? 알파 값이 자 빼기 6분의 1, 그 다음에 1 이렇게 두 개가 나오죠. 이 두 개가 나오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여기다가 직접 다 대입해서 K 값을 구하는 거야. 따라서 자 K 값은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6분의 5 더하기 1, 그 다음에 5 잠깐만요. 5 곱하기 1 더하기 1 해서 최종적인 K값은 얼마가 나온다? 잠깐만요. 최종적인 K값은 자 6분의 1하고 6이 나오더라.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얘를 우리가 알파로 안 구하고 얘들아 여기 부분에서 자, 요 부분에서요. 요 부분에서 나는 K를 구할 거기 때문에 그 알파에다가 집어 넣어줘도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쉽게는 그냥 막 바로 풀리진 않는 거죠. 자, 여기 부분이거든요. 자, 여기서 5알파는 K 빼기 아까 1이었잖아. 그치? 그럼 알파는 5분의 K 빼기 1이었단 말이야. 이 상태에서 이 알파를 여기에다가 집어 넣어줘도 돼요. 그렇게 하면 K에 대한 방정식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거 넣는 것까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자 이거 넣는 식까지도 써서 저한테 한번 확인 체크 받아 보실게요. 그럼 저는
2번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근의 차가 2라고 했어. 그러면 두근이 있잖아. 알파랑 베타인데 내가 알파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알파 빼기 베타가 2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근각계수와 관계 쓸 거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 9분의 2K. 그치? 알파 베타는 얼마예요? 9분의 K 빼기 5. 자, 여기서도 얘들아 이만큼이 상수잖아. 이만큼이 상수기 때문에 얘분의 얘를 해야 돼. 근데 빼기 5는 막 넘겨버리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진짜 많이 봐서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또 공식이 있었잖아. 그치? 근데 그 공식 쓰면 되지.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 완전 제곱식으로 바꿀 때는 2가 아니라 4였잖아. 그죠? 여기에다가 그대로 대입. 4는 9분의 2K 제곱. 그쵸? 빼기 4의 곱. 9분의 K 빼기 5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계산하시면 돼요. 자, 36 계산이 복잡하니까 81씩 전체에다 곱해볼게요. 전체에다가 81을 곱했더니 80 얘는 얼마? 324가 나올 거고요. 그쵸? 얘는 4K 제곱이죠. 4K 제곱, 4K 제곱이 되고 자 여기는 9만 없어지니까 빼기 36에 K 빼기 5 이렇게 됩니다. 그치? 그래서 여기서 4를 약분하고 시작해도 돼요. 자 4로 약분해볼까? 여기 4 약분하면 9, 여긴 없어지고 여긴 4로 약분하면 똑같이 8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81은 K제곱 빼기 9K 더하기 45 이렇게 됩니다. 네, 정리할게요. K제곱 빼기 9K 제 정리하면 빼기 얼마야? 36이죠. 는 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얘는 K 값을 모두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가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 같아요. 36이면 12하고 3인가요? 요렇게 빼기지 그지? 그래서 K 빼기 12 K 빼기 3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내가 원하는 K값 얼마? 12하고 자 여기 더하기 3이니까 자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서 K값을 구할 수가 있다. 알겠어요? 자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K값을 구하세요 라기보다는 K값을 구하세요 하기보다는 뭐 합을 구하세요, 곱을 구하세요 이런 식으로도 많이 나옵니다. 거기까지 체크해 주세요. 자, 12번입니다. 두 수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 되어 있어요. 자, 2차 방정식인데 이 문제를 이렇게 봤더니 이렇게 돼 있잖아. 그쵸? 그러면 우리는 바로 근각계수의 관계 써도 된다 그랬어요. 자, 마이너스 1. 알파, 베타는 2. 이렇게 돼 있잖아. 자, 1번 볼게. 1번은 얘하고 얘를 두 근으로 한대. 그러면 자, 이 공식을 쓰면 돼요. 2번은 개수가 얼마라고 그랬어 얘들아? 2라고 했잖아. 그치? 우리 앞에서 어떻게 배웠었냐면 인수분해 형식으로 쓸 수 있어요 했고 그쵸? 이렇게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합 x 플러스 곱은 0이에요 할 수도 있었잖아. 자, 이 두 가지 내용은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인수분해는 앞에서 해봤으니까 저는 바로 하는 걸로 해볼게요. 자, 그럼 1번에서는 두 근이 알파 베타니까 얘를 구해볼게요. 두 근의 합을 먼저 구했고 두 근의 합을 구하고 두 근의 곱도 구하고 알파분의 1 곱하기 베타분의 1 얘와 얘를 두 근으로 한댔으니까 얘랑 얘를 더하고 빼는 거예요. 자, 두 근의 합을 구했더니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통분했고요. 그러면 계산하면 얼마? 자, 2분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알파 베타분의 1 그냥 바로 곱했더니 자 2분의 1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두 번째 공식 이용한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봐봐. x제곱
합은 부호 반대니까 더하기 2분의 1x, 자 더하기 2분의 1은 0 요런 꼴이 나오는 거예요. 원래대로라면. 근데 지금 개수가 얼마라고 그랬어? 2라고 했기 때문에 전체에다가 이렇게 2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야. 전체에 개수가 a다 하면 앞에 A 이렇게 곱해주시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조금 더 편하겠지. 그러면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2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이게 곧 답이 되는 거죠. 2차 방정식 구하세요. 이게 답인 거야. 됐어요? 2번도 한번 해볼게. 2번도 그대로 하면 돼. 우선 두 근의 합을 구할 거예요. 알파 제곱 빼기 1. 자, 더하기 베타 제곱 빼기 1. 두 개를 더한다고 했습니다. 그쵸? 자, 더하면 알파 제곱, 베타 제곱 빼기 2 이렇게 전개가 되겠지. 그치? 그러면 우리는 알파 플러스 베타를 알기 때문에 얘를 완전 제곱씩 하시면 돼요. 알파 제곱, 베타 제곱 플러스 2알파 베타 됐어? 이 상태에서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1 나올 거고 내가 구하려고 하는 알파 제곱, 베타 제곱 있을 거고 요 자리가 2니까 4 됐어? 그럼 네모 얼마인 거 알 수 있어? 마이너스 3인 거 알 수 있어. 그냥 옆에 구해놓고 여기서 자 마이너스 3 빼기 2 그래서 바로 합이 마이너스 5라는 거 이렇게 확인하면 돼. 됐나요? 그 다음 곱 안 구했으니까 곱 구해볼게요. 알파 제곱 빼기 1, 베타 제곱 빼기 1. 자, 두 근을 그대로 곱했습니다. 다시 전개. 알파 제곱, 베타 제곱 빼기 알파 제곱, 베타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됐어. 그치? 그러면 자 봐봐. 아직도 이거 헷갈리면 안 되지. 얘는 알파, 베타의 그냥 제곱과 같아요. 자, 2에 제곱하니까 얼마? 4. 그치? 자, 얘 앞에서 구했어요. 지금 얼마라고? 마이너스 3이라고 구해놨죠? 마이너스니까 더하기 3 더하기 1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답이 얼마? 8. 곱이 8이 되는 거야.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는 부호 반대죠. 플러스 5x 곱은 그대로 합은 반대 곱은 그대로 이렇게 됩니다. 자 확인해 보니까 개수가 1이래. 그러면 이렇게 써준 게 곧 1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1인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이게 곧 답이 되는 거죠. 개수가 1인 거니까. 이렇게 답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세 문제 남았어요. 여러분들 세 문제 바로 풀게. 13번 보시면 이제 이번에는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하시오 이랬어요. 복소수 범위에서. 그런데 복소수는 얘들아 복소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얘가 인수분해가 원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인수분해는 안 된다는 얘기야. 왜냐면 6이 1, 6 2, 3밖에 없는데 2 나오는 게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인수분해는 원래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어떻게 인수분해 하나요? 할 때 근의 공식으로 일단 근을 구해 놓는 거야. 근의 공식으로 알파랑 베타를 구한 다음에 이거 쓰는 거예요. 요거 쓰는 거예요. 해볼게요. 자, 얘는 요거 뭐야? 짝수니까 바로 짝의 근의 공식 써볼게요. 그럼 x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자 1 빼기 6 이렇게 돼서 1 플러스 자 루트 5i 이렇게 계산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두근이 1 플러스 루트 5i 1 빼기 루트 5i 이렇게 됩니다. 1 플러스 루트 5i 1 빼기 루트 5i 이렇게 돼. 그러면 얘가 알파인 거고 얘가 베타인 거야. 그런데 그 근의 공식 쓸 때는 얘들아 이거 부호 어떻게 놓는다고요? 반대로 놓는다고. 빼기 1 빼기 루트 5i 이렇게. x 자 얘도 부호 반대니까 빼기 1 여기가 지금 빼기니까 여긴 뭘로 바뀌어야 돼? 플러스 루트 5i 이렇게. 그럼 이게 인수분해 된 거야. 인수분해 된 거야. 요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야. 2번도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인수분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얘도 짝의 근의 공식 이용해서 근을 구해볼게요. 자, 얘는 2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자, 4 빼기 a시니까 플러스 10 이렇게 됐습니다. 그쵸? 그러면
자, 2분의 빼기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4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쵸? 그러면 두 근이 2분의 빼기 2 플러스 루트 14 2분의 마이너스 2 빼기 루트 14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얘를 인수분해로 표현을 할 거야. 자, 그런데 비유 표현할 때 조금 더 뭐 예쁘게 하려면 여기랑 얘는 약분이 되죠. 그래서 약분을 해서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약분을 하면 2분의 루트 14 이렇게 될 거고 빼기 1 빼기 2분의 루트 14 이렇게. 그러면 자, 부호 반대죠. 부호 반대로 집어넣어요. 부호 반대로 넣는 거라고 했어. 얘가 이렇게 될 거고요. 됐니? 이렇게 인수되는데 얘는 개수가 얼마야? 자, 2차의 개수가 2야. 그래서 앞에다가 여기다 2 이렇게 써주면 예쁜 인수분해가 되는 거야. 굳이 얘들아 2를 여기 한쪽에다 넣어줘도 돼요. 예를 들면 2x 더하기 2 빼기 루트 14 하고 여기는 그대로 이렇게 써줘도 되거든요. 근데 그냥 여기까지만 뭐 마무리해도 인수분해는 성공했다 할 수 있어요. 14번 이제 발전 문제로 넘어오는데 선생님은 이 문제 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진짜 내신에서도 너무 잘 나오고 그 다음에 각종 문제집에도 다 있는 문제야. 그러니까 이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얘 같은 경우에는 두 근의 합이라고만 줬어. 그러면 문자가 안 나와 있으면 우리가 그냥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둘 거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를 얼마라고 하자? 자, 얘를 6이라고 하자. 이렇게. 그 다음에 방정식이 근이 있으면 우리는 얘를 무조건 인수분해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찾을 수 있는 자, 이 앞에 문장에서 찾을 수 있는 모든 식을 다 적어 놓은 거야. 이 상태에서 자, 나는 얘의 근을 구하고 싶대. 그렇다는 얘기는 얘들아 가로 안에가 5x 빼기 7이 됐어. 요 x 자리에 5x 빼기 7을 넣고 싶은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5x 빼기 7은 x 자리에다가만 5x 빼기 7을 넣습니다. x 자리에만 5x 빼기 7을 이렇게 넣어요. 이래 놓고 이 상태에서 우리는 근을 구할 수가 있는 거지. 근 구할 때 보니까 얘가 0이고 얘가 0인 거니까. 봐봐. 5x 빼기 7 빼기 알파가 0이면 5x는 얼마가 된다? 알파 플러스 7, 그치? 그럼 x가 5분의 알파 플러스 7이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나머지 한 근은 5분의 베타 더하기 7인 거야. 알파 자리를 베타로 바꾸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두 근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면 최종적으로 내가 두 근의 합을 구하고 싶대. 5분의 알파 더하기 7 더하기 5분의 베타 더하기 7 이렇게 됐어요. 그럼 얘 계산해 볼게요. 5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얼마? 더하기 14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그러면은 내가 원래 알고 있던 알파 플러스 베타가 6이라 했으니까 6 더하기 14, 20이네. 답은 4요. 이렇게. 답은 4입니다. 계산할 수 있는 거지. 알겠어요? 자, 요거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요거 꼭 체크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바꾸는 거. 알았죠? 바꾸는 거. 이걸 뭐 공식처럼 해놓기도 했는데 얘들아 이 정도는 써줘야 돼요. 알았죠? 이걸 너무 세분화 시켜놓은 공식들은 외우지 않습니다. 자, 요거 요대로 적용해 주세요. 자, 마지막이에요. 켤레, 근의 성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켤레 근의 개념은 근의 공식으로부터 온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3 빼기 루트 2면 다른 한 근은 무조건 3 플러스 루트 2라고 했어. 2번도 마찬가지야. 얘도 근의 공식으로부터 i가 오는 거기 때문에 얘도 무조건 2 빼기 i.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켤레 근이다 라고 표현한다고 했잖아요. 얘만 알면 사실은 금방 끝나. 두 근이
3 플러스 루트 2하고 3 빼기 루트 2인데 이 방정식에서 우리가 a가 뭐예요? 두근의 합.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a잖아. 그쵸? 두근의 합 얼마? 6. 따라서 a는 마이너스 6이요 하면 되고요. 두근의 곱. b가 곱이란 말이야. 그쵸? 그래서 얘를 곱해. 항상 합차가 되겠죠. 켤레니까 합차가 나온단 말이야. 그럼 b는 얼마예요? 자, 9 빼기 2 해서 얼마예요? 자, 7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내가 원하는 a 플러스 b의 값은 1입니다. 이렇게 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2번 볼까요? 2번도 두근의 한 근이 1 플러스 2 루트 이거고요. 한 근이 자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그럼 여기서도 두근의 합. 자, 두근의 합 얼마? 마이너스 a. 중요합니다. 자, 두근 더하면 2.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면 되고요. 두근의 곱이 b입니다. 두근의 곱 1 플러스 2i 1 빼기 2i 그럼 b는 얼마? 자, 1 더하기 4 돼서 5. 자, 만약에 여기서 지금 더하기가 안 보여. 그러면 공부 더 해야 돼요. 마이너스 4i 제곱이어서 i가 마이너스 1이라서 플러스로 바뀌거든요. 이게 안 보였잖아요. 아, 그럼 나 복소수 공부 덜 했구나 생각해야 돼요. 알겠어? 그럼 더 하면 돼요. a 플러스 여기서는 a 마이너스 b 구하라고 했네요. 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계산하니까 자, 답은 마이너스 7입니다. 이렇게 쉽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켤레근이 나오는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조금 강의가 길어졌어요. 앞에 중학교 때 배웠던 부분에 약간의 그 응용만 추가가 된 부분이야. 그래서 제가 한 번에 진행했고요. 다음 강의에서 보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